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요즘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회수를 서두른다. 그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그 전작권 회수를 서두르면서 동시에 유엔 연합사 강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설을 한답시고 미국이 유엔 연합사를 강화하는 거는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가더라도 이 조약상 유엔 연합사가 그 한미 연합사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한국 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엔 연합사를 강화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해설 혹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연합사 문제는 이 전작권과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전시 작전권을 그러니까 한국군이 가질 거냐 미군이 가질 거냐 이런 그런 차원의 문제고 유엔 연합사 문제는 북한 해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믹스를 해서 같은 비빔밥을 지으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고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조중동의 현실입니다. 오늘 유엔 연합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유엔 사령부,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죠. 유엔 연합사가 아니라 유엔 사령부. 유엔 사령부의 반대말이 뭘까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문86이 이제 문재인 586이요. 저는 줄여서 문86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문재인이라 그러면 저 사실은 그 문재인 뒤에 있는 어두컴컴한 그 어둠의 세력을 그게 실세인데 그거를 이렇게 조명을 못하고 마치 문재인이 실세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오는 10월 3일 날 연합데모 그 슬로건을 할 때 뭐 문재인 하야 뭐 이런 거를 택한다면 나는 빠지겠다. 문재인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 뒤에 훨씬 어두컴컴한 실세가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애매하다는 얘기가 법률적 책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실세를 간첩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면 이제 법률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다들 알아듣게 586 그래서 문86 줄여서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 실세가 꼭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다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저의 무의식에 드는 자다가 생각일 뿐이지 저의 평소 지론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행간을 밀어서 짐작해 주십시오. 자, 문86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한미동맹을 조준할 뿐 아니라 유엔 사령부를 정조준합니다.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요. 유엔 사령부가 더 이상 유지돼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미연합사 위에 유엔 사령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캐나다뿐 아니라 그 유엔 사령부에 그 적을 둔 여러 나라 군대로부터 그게 단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계속 불러들이고 진짜로 이걸 일종의 다국적 연합군으로 만들어가는 그 체제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586 정부, 그러니까 문86은 이 유엔사를 겨냥을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면 충돌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문86 집단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전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배 세대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놓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현재 간첩도 웰빙인 나라, 배가 불러서 눈이 개개 풀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25는 유엔의 전쟁입니다. 6.25의 당사자는 우리 진영의 당사자는 유엔군입니다. 한마디로 6.25는 유엔이 전쟁 당사자, 빌리거런트라 그러죠. 저걸 국제 정치학에선 유엔이 전쟁 당사자가 된 유일한 전쟁이 6.25입니다. 또한 유엔 사령부, 유엔 커맨드라는 조직은 세계 유일의 조직입니다. 유엔 커맨드는
일반적인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그 국제정치학적 용어로 하자면 유엔사는 일종의 집단 자유권 발동입니다. Collective Right of Self-Defense. 즉 모택동과 스탈린, 모택동은 나중에 이제 6개월 후에 끌려 들어왔지만 한 5, 6개월 후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일으킨 그의 꼬붕인 김일성이 일으킨 이 군사 팽창주의 노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군사 팽창을 통해서 퍼뜨리겠다라는 노선에 대해서 자유진영의 국제사회가 유엔 이름 아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바로 6.2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사라는 건 여러 국가의 연합군으로 평가가 됩니다. An Alliance of National Armie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 군대들의 연합군입니다. 이 1950년 7월에 유엔 안보리가 구성국가의 깃발과 함께 유엔 깃발을 사용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1950년 7월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또한 정전협정 당사자 윌리엄 해리슨 미군 장군이 실제로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서명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으로서 서명한 게 아닙니다. 우남 이승만은 참으로 스마트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휴전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기는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남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제가 감히 추정한 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분단 극복은 미국의 힘, 미국의 결심에 의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분단 구조를 허물어뜨릴 거냐 말 거냐는 미국이 힘이 넘치고 미국이 그렇게 결심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앞으로 어떤 좌빨스러운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힘이 강화되고 미국의 결정이 내려지면 분단이 극복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휴전협정의 당사자를 유엔 사령관으로 하자. 미군으로 하자. 한마디로 한반도 분단 지정학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분단을 유지할 거냐 무너뜨릴 거냐. 미국 너희가 다 알아서 해. 어차피 그거 너희 게임이잖아. 대한민국 힘이 아무리 넘쳐도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분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안 된다. 왜냐? 저쪽 뒤에 소련이 있고 그 당시엔 소련이 있었죠. 또 저쪽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게임이다. 오케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바에야 독박을 네가 써라 그러고서 미국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왕 너한테 독박 썼으니까 네가 우리 내가 휴전 협정에 서명은 거부했지만 내 휴전 반대한답시고 내가 계속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의 피가 흐르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내가 휴전선에서 계속 전쟁 벌이면 어떡할 텐데. 나 그 전쟁 안 벌여줄 테니까 너 우리랑 동맹 맺어야 돼. 그래서 한미동맹을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 그 미국의 양자 동맹은요. 필리핀, 거기 미국 식민지였던 나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뭐 미국의 맹방이죠. 아시아 태평양 쪽에. 그 다음에 영국, 여기는 미국이 핵무기 기술을 제공을 했다고요. 그리고 일본인데 일본은 전범 국가니까 너희 무장하지 마라는 대가로서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해 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한반도쯤에는 미국이 이런 양자 상호 방위 동맹을 안 맺어요. 그 미국 사람들의 그냥 감각으로는.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동맹을 맺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휴전선 인정 안 하고 우리가 계속 전투 벌일 거야. 너 어떡할 텐데.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아이젠하워가 53년도 그 하반기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우남 이승만이랑 협상하다가 박차고 튀어서 옆방 튀어나가면서 저 개땡땡 그러고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Son of bitch라고. 얼마나 그걸 그냥 팔을 비틀어 갖고 한국에 유리한 걸 따냈으면 미국 대통령이 개땡땡이라고 외치고 나갔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전협정 당사자가
미군 사령관도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돼 있어요, 이게. 따라서 평화협정에 안 맺은 상태니까 유엔군 사령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 쟤들은 이걸 계속해서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드라이브를 걸라 그랬어요. 이거 문재인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중공의 주울레 수상이 1954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했었어요.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이거를 개소리 취급하고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들어가고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외부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고 나니까 1994년에 드디어 군사 정전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휴전 당사자는 저쪽은 북한, 이쪽은 유엔 사령부가 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구도가 그때 딱 잡힌 거예요. 25년 전에. 그러니 참 우남 이승만의 그 해안과 그 장기적인 안목. 그래서 아주 리얼리스트죠.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바탕한 이상주의자예요. 그분은. 뭐냐면 분단구조 매가 다 쫓겨가는 거 봤거든요. 미국이 383 넘으면은 본토에서 병참, 군복 뭐 이런 거 지원 안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 생각에는 오케이, 분단구조를 무너뜨리는 건 미국 초이스다. 미국의 힘이 넘치고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정전을 오로지 미국 초이스에 넘겨버리겠다. 근데 미국이라 그러면 명분이 안 쓰니까 유엔군 사령관 책임으로 넘겨버리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전쟁 상태냐 평화 상태냐 혹은 정전이 유지되냐 마냐는 유엔군 사령관의 입장에서 결정됩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거기가 만약에 지금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이거는 전시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전면 진입하겠다. 그럼 진입하는 거예요. 유엔 깃발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UNC,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 이게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C,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원칙에 대해서 유엔 총회가 1975년 11월에 결정한 바가 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거 결정했냐? 아닙니다. 맹숭맹숭한 원칙론만 반복했습니다. 참고로 1975년 11월은요. 미국이 지금 베트남에서 개처럼 쫓겨난 해입니다. 베트남이 완전히 적화된 해고요. 미국의 체면이 완전히 꼬라 박힌 해고요. 우리가 이제 2016년이 미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2000년이 미 대통령 선거였고 1984년이 미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러면 1976년이 미 대통령 선거예요. 76년에 그 못난 땅콩 농장 주인 카터가 인권이라는 이름 두 글자 바꿔서 인권파리에서 대통령 됐습니다. 그럼 75년 11월이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이 바닥을 쳤을 때예요. 저 때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제. 그 바닥인 때에도 그러면 이제 유엔 같은 데에는 그 무슨 친소 제3세계 뭐 비동맹 이런 뭐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막 그 이상한 소리 막 떠들 때예요. 그때 인도네시아 같은 게 얼마나 불그레했는데요. 그런 때에도 감히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를 못 해요. 그 결의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서 평화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는 남북 대화가 지속되기를 권장한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미국과 중국과 같은 직접 당사자들이 대화하기 희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직접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권장한다. 이 같은 논의가 언젠가는 종결되어 정전협정을 대체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뭐 이런 정말 맹숭맹숭하게 짝이 없는 원칙론만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엔사라는 유일한 기구를 어떻게 지금 이걸 이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어야 돼 하고서 이제 옆에서 아각거리면서 이제 하니까 결국 결론은 저렇게 나버려요. 거기다가 1994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애초에 유엔 사령부를 안보리 산하라 그랬나요? 산하 기관으로서 거느리기 위한 안보리 전체를 통합한 명령 지휘 체계를 만든 바 없다. 유니파이드 커맨드를 만든 바 없다. 안보리 전체를 통합한 명령 지휘 체계를 만든 바 없다. 안보리가 당시에 했던 결정은 UNC를 만들고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고 이를 미국 관할에 둘 것에 관한 권고였다. recommendation이었다. 그러므로 UNC 해체 문제는 어느 유엔 기관도 건드릴 수 없는 문제로서 오로지 미국의 권한에 속한 이슈이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이게 희한한 거라는 거예요. 깃발은 유엔 깃발을 써. 명분도 유엔 명분이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 연합군이란 명분이에요. 유엔이 이때까지 어떤 경우도 전쟁 당사자로서 작동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6.25 때만 전쟁 당사자예요. 휴전협정 당사자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협정 당사자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까고 보면 아무도 못 건드려. 유엔 안에서. 유엔 총회도 못 건드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냐?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토 넣죠. 상임이사국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오로지 미국이 컨트롤하는 그러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 기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 국보 1호죠. 대한민국 국보 1호라고요. 미군 및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위한 명분과 깃발이라고 이게. 그럼 이거 언제 쓰냐? 북한을 전면적으로 진입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땐가. 그게 말을 안 들어서 생짜배기 침공이 됐던 혹은 김정은이가 머리가 돌아가서 내가 이완용이나 고종을 사표로 삼고 내가 이완용과 고종께서 하셨듯이 나라를 팔아먹고 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반인류 범죄 기소에 대한 면책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모아놓으신 재산 중에 그래도 단돈 한 3, 4천억이라도 건져야겠다. 이렇게 참 기특한 결심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군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군이 초치를 받아서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빗장을 열어줘서 들어가게 되든 혹은 생짜배기 침공을 해서 들어가게 되건 진입하고 접수하고 평정할 때 주한미군 깃발 들고 들어갈 거냐고요. 아니에요. 유엔 깃발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그 100명이 됐던 뭐 200명이 됐던 거기에 유엔군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 10몇 개 국가가 전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 깃발 들고 스위스 뭐 어쩌고저쩌고 스위스도 왔나 모르겠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것들 줄줄이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유엔사는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명분이고요. 상대방한테는 특히 중국이요. 중국한테는 개입해서 회방을 놓을 수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우리 쪽의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참 대한민국 국보 1호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엔사 깃발을 들고 들어가면 들어갈 때만 좋냐? 아닙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유엔 임시행정기구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이거를 만드는 게 딱 그 다음번 그냥 너무 스무드해요. 이게 징검다리가 바로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요새는 신탁통치라는 게 없어요. 신탁통치는 국제법적으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식민지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UN 임시행정기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트 티모르, 동티모르 UN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서 독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조금 노출이 돼야 되고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엔 임시행정기구 단계로 진입할 때 유엔사 깃발을 들고 군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징검다리가 된다고요. 그럼 유엔 임시행정기구 단계 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 자유조선이 등장하죠. 프리 노스 코리아. 그럼 자유조선이 등장한 다음에 뭐가 되냐? 자유조선과 대한민국이 자유대한 국가연합,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낮은 단계의 자유통일,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코스가 유엔사 깃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586 집단이 추진해 왔듯이, 또한 중공이 추진해 왔듯이, 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추진해 왔듯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만약에 한다. 그럼 뭐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유엔사가 해체되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 진입 접수 평정을 위한 명분 깃발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죠. 그때 이제 미군기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조기 들고. 그럼 이건 명분과 깃발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세 번째요. 유엔사만 해체되나요? 벌써 그 지경 되면 이제 여기가 친중 반미로 기울었기 때문에 한미동맹 해체 당연히 얘기 나오죠. 뿐만 아니죠. 미군이 뭐 어차피 전면 진입해서 접수했더라도 유엔 임시행정기구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유엔 임시행정기구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의 비토권을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협박해야 되거든, 미국이. 혹은 러시아도 협박해야 되거든. 뭐냐? 유엔사가 있는 경우엔 중국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야, 너희 유엔 임시행정기구에 그거 설치에 동의할래? 너희 동의 안 하면 그냥 우린 유엔사가 점령해서 관할하는 군정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거 동의하면 그래 너희도 유엔 임시행정기구 운영국가 중에 하나로 너희도 받아줄게. 그게 되는 거예요. 유엔사 관할 군정이냐 아니면 UNTA, 유엔 임시행정기구냐 너희 둘 중에 하나 택해 임마 하고 시진핑이 머리를 퍽 치거나 푸틴 머리를 퍽 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느 경우든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제대로 다국적 군에 의해서 다국적 주체 그게 뭐 유엔사 군정이든 유엔군 사령부 군정이든 혹은 유엔 이런 다국적 군에 의한 제대로 된 임시행정기구를 거쳐가지고 그 단계를 밟으면 자유조선 등장이 훨씬 쉽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그냥 미군 깃발 들고서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저기 펌프질 하는 거죠. 다른 데서. 저 미 제국주의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게릴라전 붙고 뭐 테러 붙고 IED, Improvised Explosion Device 뭐 그러니까 전기밥솥에다가 폭탄 채워서 폭약 채우고 쇠못 볼트너트 집어넣고 쇠쪼가리 집어넣어가지고 빵 터져갖고 사람 죽게 만드는 거요. 이런 거 등장해서 뭐 미군 죽이고 뭐 이런 애들 몇천 명 돌아다녀 버리면은 자유조선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당연히 자유대한 국가연합도 실현하기가 어렵죠. 낮은 단계의 자유통일도 실현하기가 어렵게 된다고요. 그래서 쟤들이 저게 못 걸고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해 온 거고 그래서인지 동일한 의도인지 혹은 뭐 순진해서인지 혹은 저기 시진핑이나 중공이나 중국이나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의 동일한 의도인지 문86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목을 걸었던 겁니다.